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24일 목요일이죠. 아침까지 추워지고 낮부터 추위가 풀린다네요.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15분 정도의 청주 지역 교통 상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꾸고요. 우수가 지났죠? 우수가 지났는데 벌써 2월이 다 가고 있네요. 이번 주 지나가면은 끝인데요. 네, 우선 섰다가 가겠습니다. 지하에다가 차를 안 대놓고요, 지상에다 대놨더니 춥네요. 차 온도가 오르는 대로 히터 켜고요. 지금 여기는 성화동 우측에 KBS거든요. KBS 청주 천국인데요. 맞은편 쪽도 아마 개발이 된다 해갖고 지금 화원 이런 것도 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은편에 주택단지, 아파트인지 주택단지가 들어섰다 하네요. 지금은 60km 도로인데요. 한 58km 되나요? 이렇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 20분 출발할 때보다 교통은 덜 막히네요. 제가 준비한 거 조금 있다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개신오거리에는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네요. 추운데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어젠가요? 보험 관련 뉴스를 보니까요, 자녀보험에 들었는데 정신질환까지 4개 유의한 상품은 이렇게 갖고 나와 있네요. 내용이
학교 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수수료를 보장하는 자녀보험이 각광을 받으면서 보험사들이 다양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땡땡 손해보험은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땡땡 금쪽 같은 자녀보험에 탑재된 정신질환 치료비 90일 이상 약물 처방에 대해 17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은 3개월 동안은 똑같은 그 보장으로 해갖고 다른 손해보험이 팔 수 없습니다. 3개월 동안은 땡땡 손해보험만 팔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90일 이상 약물 처방 90일 이상 약물 처방할 때만 되는 것 같으네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정신질환 치료제를 처방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약물 처방 정신질환 치료제가 땡땡 손해보험에서 했는데요. 1회에 한해입니다.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1회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면은요, 이게 금액이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상품을 봐야 되겠네요. 1000만이 될지 얼마 될지 그거는 있고요. 어제 또 다른 그 보험 관련 뉴스를 보니까요, 땡땡 화재보험에서 저희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은요, 4개 대형 보험사가 있습니다. 4개. 거기에서 4월부터 바뀌는 게 조금 있네요. 보험료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갖고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적다 보니까요, 손해율이 낮아져 갖고 보험료를 1.2% 인하한다 했거든요. 4월달부터 4개 회사만 할 것 같아요. 다른 회사는 또 손해율이 높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땡땡 화재에서는요, 영업용은 또 인상한다네요. 비사업용 일반인이 드는 거는 1.2% 인하한다는데, 영업용은 또 인상한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보험회사들이요, 다른 4개 회사 말고는 다른 보험회사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같이 올렸다가 또 손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손해율이 적으면 정부에서도 손해보험회사한테 지원해 줬었거든요.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을 안 해갖고 손해율이 낮아졌지만은 79에서 81점, 손해율이 79에서 81% 정도 된다고 하네요. 손해율이. 그래서 인하하게 됐고요. 전에 제가 그 주유 법규 위반별 과태료 요거 알려드렸거든요. 벌점하고 과태료 벌점하고 알려드렸는데, 제가 뭐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사고 내용별 점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 내용별. 이게 제가 이거를 준비했을 때
조금 됐는데요. 지금은 변동이 됐을지 그건 모르는데요. 사고 내용별 점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인사고, 부상사고요. 1급일 때 건당 4점, 2에서 7급일 때 건당 3점, 8에서 12급일 때 건당 2점, 13급에서 14급일 때 건당 1점입니다. 부상사고. 사망사고라든지요, 대인사고에서 사망사고라든지 1급 사고일 때는 건당 4점입니다. 건당. 그리고 2급에서 7급일 땐 건당 3점, 8급에서 12급일 때 건당 2점, 그리고 13급에서 14급일 때 건당 1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일 때는 건당 1점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요. 이거는 그 운전자라든지 운전자 가족이죠.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차주가 허락한 사람이 운전했을 때 이거는 대인사고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적사고는 물적사고 활동 기준금액 초과사고는 건당 1점, 물적사고 활동 기준금액 이하사고는 건당 0.5점입니다. 이거 부상사고의 급별 구분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 구분 및 손해배상 보상 금액에서 정한 상해 등급 구분에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고 내용별 점수, 대인사고와 자기 신체사고, 자기 상해사고, 자동차 상해사, 그리고 물적사고 이렇게 해갖고 건당 점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15분 청주 시내 교통상황은 15분에 하는데 지났네요. 주요 운전면허 취소 위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이걸 뺑소니라고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를 뺑소니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뺑소니라는 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를 이걸 뺑소니라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그런 경우가 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운전한 때, 그리고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을 취한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네요. 그런 때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를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를 보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네요. 그 다음에 난폭운전이 있네. 난폭운전 법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때, 이럴 경우에는 난폭운전이라고 하네요.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에 이용된 때를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라고 보네요.
다른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를 말하네요. 운전자가 단속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이라는 것은요,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때를 말하네요. 형사 입건된 때. 오늘은 사고 내용별 점수하고요, 운전면허 취소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요, 기업은행 사거리네요. 복명사거리 가기 전에 이쪽에 기업은행 사거리가요, 이쪽 철탑도로가 있죠. 요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넘어가면은 철탑도로라고 합니다. 제가 다음 글은요, 충남 서산 대산 중학교 제17회 동창인 김종월 친구께서 17회 동창 카톡방에 올린 좋은 글 중에서 마음이 맑아지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글. 오늘은 음악을 안 틀고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글.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열광하는 삶보다도 한결같은 삶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워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부족함을,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넘침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3%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전하고 예외 없는 기쁜 좋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님들, 날씨가 많이 춥네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대산중학교 제17회 동창 김종월 친구님께서 카톡에 좋은 글을 올려주셨네요. 지금은 동명사거리고요. 우측에 건강검진, 메디체크 건강증진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있네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저도 저기에서 1년에 한 번씩요, 종합검진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하는데요. 검사할 때마다 작년 7월 할 때는 간 초음파가 복부 비만으로 해갖고 잘 안 보인다 해갖고 복부 조형 CT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심전도 검사도 했는데요. 자주
기억하셔갖고요. 필요하시면 약도 치료받고요. 그러면은 건강 관리하는데 좀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치아 쪽에 발치도 있고 임플란트도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관리하셔갖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는 제가 뉴스 보고서는요 조금 화나기도 해갖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애들 폭행한다든지요, 그런 교사들이 있어갖고 학대한다든지요, 어제는 화났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좀 그런 일을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애들 뭐 한다고 어른이 생각하는 거면 어린이 눈높이에서 맞춰갖고 교육을 시키고 돌봐야지. 여기는 신동사거리입니다. 신동사거리. 제가 차량이 LPG라 이쪽에서 출퇴근하면서 충전도 오고 세차도 오고요. 그러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백제 유물 박물관인가요? 왼쪽이 조금 지났는데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또 보이네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가, 전 11명인 줄 알았더니 14명이더라고요. 14명. 저기서 그래도 얼굴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6, 7명 되나요? 모르는 분도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각자 위치라든지 각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는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당을 만들기도 하고 해갖고서는요, 저는 각자가 축구하는 거에 대해 갖고는 오히려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수로서는요, 국회의원 의석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요, 거대 여당, 거대 야당이 주도에 서기 때문에요, 소수인 정당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갖고 그분들의 제 생각에는 다당제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당제가 돼갖고 소수 어렵고 이런 사람들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반영돼갖고 전 국민들이 단합해 갖고선요 이렇게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찍 시작해 갖고 잠깐만요. 청주시 이거 교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분간은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곳곳에 눈과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현재 청주공항에는 내려진 득보 없이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영하 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먼저 중부로 옥산교차로에서 소로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현재 사고 처리 중이라는 김시용 통신원 제보했습니다. 각별히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청남로에는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모충 사거리에서 청렴 연수원 사거리 방향으로 청년 연수원 사거리 목간 지점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영수 통신원 제보 고맙습니다. 그 밖에 복명로, 복명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전멸되고 있다는 김종천 통신원 제보 있으니까요. 복명초등학교 지나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권윤미였습니다. 겨울철 추위와 함께 어김없이 찾아 옥산 사고 소식이고요. 무충 사거리에서 청렴 연수원인가 있죠? 수곡동 구호법원 거의 사이에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나 보네요. 제가 보니까 15분에 하고요, 30분에 하고 어제는 오후에 이동하다 보니까요 55분 교통 상황도 알려더라고요. 55분에 청주는 103.3MHz입니다. TBN 교통방송. 저도 전에 퀴즈에 여기서 퀴즈 내거든요. 퀴즈에 당첨돼갖고 상품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TBN 교통방송. 경기 수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몇 시 점심때인데요. 박철씨가 하죠. 박철씨. 박철씨가 그 교통방송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율량동 사무실 한 5분 전인데요. 제가 아침 출근길에 만나 이거를 준비하면서요, 저도 많이 배우고 몰랐던 것도 배우고요, 알았던 것도 다시 한번 더 정확히 배우는 길이고요. 아직까지 유튜브에서는 구독자가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에도 다시 올리고 그러는데요. 보시는 분이 있으면은요, 출근길에 만나요는 한 30분에서 40분 사이거든요. 보시면서 유익한 정보가 있으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사고 났을 때 점수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제가 전에 이것도 말씀드렸나요? 제 앞에 지금 본네트 끝이랑 정지선이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죠. 거기서 맞춰서 지금 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기 가서 내려서 사실은 내려서 가서 재보면은요, 본네트랑 그 정지선 사이가 본네트 끝이랑 맞추면은요, 나중에 내려서 직접 재보면은요, 반바랑 정지선이랑은 한 3m 정도 차이 납니다. 차에 따라 갖고 차이는 있지만은 제 차로 전에 한번 실제 가서 재보니까 3m 되더라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에 그 방송에서 정지선 잘 지키나 이경규 씨가 그 방송을 했었죠.
정지선 지키면은 쫓아가서 상품도 주고 했었는데요. 저기 너무 앞으로 나가면은요, 정지선 앞으로 나가면 저 좌측에서요,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지선을 대실 수 있으면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횡단보도를 건너는 횡단보도 시내 건너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너무 앞으로 나가면은 불편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오늘 또 어김없이 오늘은 일찍 출발해서요, 다른 때보다 한 15분 정도나 이렇게 일찍 왔네요. 지하 주차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늦게 오면은요, 지하 1층은 차댈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장성률이라고 치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아침에 방송한 거 올리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구독 좀 해주셨으면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아니면 이런 거 제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 자료 준비해 갖고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15번째인가요? 이 방송을. 그런데 자꾸 하면서 여러가지 조정도 하고요,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차를 마치고요,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